FDA가 한국 불닭볶음면을 금지했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미국 전역의 물류 창고가 봉쇄되고 수천 명이 해고됐죠.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매워서랍니다. 진짜 문제는 캡사이신이었을까요? 아니면 한국이었을까요? 저는 LA에 있는 삼양 미국 지사의 마케팅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한 봉지의 라면이 어떻게 미국과 한국의 무역 전쟁을 촉발시켰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FDA가 한국 불닭볶음면을 금지했습니다. 유해물질 우려 때문이라는군요. 저는 그 뉴욕타임즈 헤드라인을 읽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단 1초 만에 미국 전역의 삼양 물류창고가 봉인됐고 코스트코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10대들은 울면서 틱톡에 불닭 이별송을 올렸고 뉴욕의 한 마트 앞엔 불닭을 돌려달라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LA에 있는 삼양 미국 지사의 마케팅 책임자입니다. 그날 아침 회사 전체 메신저가 폭발했습니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죠? 우리 제품에 문제라도 있었나요? 미국 시장 진출 7년 만에 이런 일이 경쟁사의 음모 아닐까요?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한국 본사, 미국 각지의 유통업체, 그리고 울분에 찬 소비자들까지. 저는 그 어느 전화에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FDA의 보도자료에는 캡사이시노이드 과다 함유라는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나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80개국이 먹는 이 라면, 왜 유독 미국만 문제 삼았을까요?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FDA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조사 중이라는 답변뿐이었죠. 그날 저녁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CEO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합니다. 이대로라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의 한인타운은 이미 패닉 상태였습니다. 한인 마트들은 남은 재고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일부 가게는 가격을 3배로 올리기도 했죠. 심지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불닭볶음면 한 봉지가 $50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난 5년간 함께 일해온 LA타임즈의 마이클 기자였습니다. 제이, 이번 일이 단순한 식품 규제를 넘어선 무역 갈등의 신호탄이라는 소문이 있어 확인해 줄 수 있나?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식품 안전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정치적 게임의 일부라면 FDA는 얼마 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게 무역 보복의 시작일까요? 저는 창가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본사는 미국 식품복합단지 착공식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5천 명의 일자리, 10억 달러의 투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식탁 위의 라면 한 봉지가 미국과 한국의 경제, 문화, 외교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불닭 금지 사태는 단순한 식품 규제를 넘어 FDA의 결정이 글로벌 식품 시장과 무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 첫 번째 시험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삼양, 미국 내 공장 착공식 전격 취소, 미국 시장 철수 가능성 시사, 폭탄과도 같은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 발표하려던 미국 식품복합단지 착공식을 본사가 취소한 것입니다. LA의 물류센터 직원 40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 뉴저지에 있는 한인 슈퍼마켓은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FDA는 추가 검토 후 재수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불신의 씨앗은 깊이 뿌리내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본사의 결정을 이해하면서도 막막했습니다. 7년간 쌓아온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단 하루 만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샵 세이브 불닭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죠. 우리가 먹을 것을 정부가 결정하나요? 내 인생의 맛을 빼앗지 마세요. 불닭은 단순한 라면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그때 제 데스크로 제이슨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희 회사의 미국인 법률 고문이었죠. 제이, FDA의 결정문을 분석해봤어. 이상한 점이 있어. 제이슨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FDA가 인용한 연구는 10년 전 것이고 최신 연구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 더구나 그들이 문제 삼은 캡사이시노이드 함량은 멕시코나 인도 음식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수준인데 왜 유독 불닭만 타깃이 됐을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분명 단순한 식품 규제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본사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식품 안전이 아닌 무역 장벽이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죠.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텍사스에 계획되었던 물류센터 건설 역시 중단되었고 이미 고용된 100명의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죠. 그날 오후 저는 공장 부지였던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준비된 착공식 현수막과 장비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현수막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희가 꿈꿨던 미래가 저 바람처럼 흩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국 라면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이제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 일자리,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과도 연결된 것이었죠. 그날 저녁 K푸드 유통업체 대표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불닭이 안 되면 다른 제품들도 곧 타깃이 될 거예요. 이건 K푸드 전체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한인마트를 지나쳤습니다.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고 평소 활기찬 분위기 대신 침울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LA 다운타운의 작은 한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 한국 음식의 가치를 미국 사회에 더 깊이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본사 CEO라고 떴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이,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위기를 한국 식품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기회로 삼읍시다.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만들어낸 이 위기가 오히려 한국 식품 산업의 혁신과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라면을 통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1000명이 넘는 지세대들이 손에 불닭볶음면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SNS에는 샵 불잉불닭 해시태그가 2억 뷰를 넘었고 유명 유튜버들은 FDA의 결정에 반대하는 영상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한 10대 소비자는 생일 선물로 받은 마지막 불닭 한 봉지를 들고 이것은 단순한 라면이 아니라 저의 성장 과정이었습니다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단순한 식품을 넘어 문화적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 순간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LA 타임즈의 마이클 기자였죠. 제이,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미국 전역에서 불닭 금지에 반대하는 청원에 이미 50만 명이 서명했어. 식품 규제에 대한 반발이 이 정도 규모로 커진 적은 없었지. 마이클의 말대로였습니다. 식품 규제에 대한 이런 대중적 저항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긴급하게 소집된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본사와 미국 지사의 모든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CEO가 물었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FDA에 재고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독립적인 연구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과감한 제안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불닭 없는 미국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는 것은 어떨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CEO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세요. 다음 날 저희는 독립적인 경제연구소와 함께 불닭 경제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닭볶음면 금지로 인해 미국 내 5,000개 이상의 소매점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고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경제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었죠. 더불어 한국 식품에 의존하던 배송업체와 유통망의 붕괴로 인해 간접적 손실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5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보고서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고 심지어 미국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상원 의원은 공개적으로 FDA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을 금지한 것이 실제로 미국의 안보와 건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무역 분쟁의 일환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시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등 주요 도시에서 불닭 금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에게 불닭볶음면은 이미 그들의 식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한 유명 틱토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닭 챌린지로 제 채널이 성장했고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저의 정체성이에요. 저는 이 모든 반응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식품은 영양소와 맛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요. 그것은 문화이자 추억이자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FDA는 그저 과학적 수치만으로 판단했지만 소비자들에게 불닭은 그 이상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본사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불닭볶음면 식품을 넘어선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식품은 영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과 기억은 왜 무시됐을까요? 정부 규제가 문화적 선택까지 제한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미국 내 식품 규제와 문화 정체성 간의 충돌이라는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태를 전개시켰습니다. FDA는 불닭에서 유해물질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건부 수입 재개를 허가합니다. 출근길 휴대폰에 뜬 알림을 보고 저는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3개월 만에 기적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FDA는 자체 심층 조사 결과 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시노이드 함량이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패키지의 매운 정도가 높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권장하지 않음이라는 경고문을 추가하는 것이었죠.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저희 사무실은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류가 풀리자 첫 입고 당일 뉴욕 한인마트에서 2,000봉지가 1시간 만에 완판됐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일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불닭을 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기적 같은 반전의 배경이 궁금했습니다. 미국 식품안전 변호사인 사라와 통화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중의 압력이 엄청났어요. FDA 역사상 이런 대중적 반발은 처음이었죠. 그리고 독립 연구진들이 FDA의 초기 판단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 상무부는 이 결정이 한미 무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고 주요 정치인들도 FDA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과학적 근거와 경제적, 외교적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당일 저녁 본사 CEO가 직접 LA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직원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오늘의 성과는 우리 제품의 힘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라면이 아니라 문화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제 더 큰 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CEO의 말처럼 이것은 단순한 수입 재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불닭 금지 사태는 오히려 불닭볶음면을 미국 내에서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고 판매량은 금지 이전보다 300% 증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현상을 불닭 효과라고 명명했죠. 다음 날 저는 사내 회의에서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한국 식품 문화를 알리는 복합단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 제안은 곧바로 승인되었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와의 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소비자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이제 단순한 라면이 아니라 금지된 맛,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Z세대들은 불닭을 먹는 것을 일종의 문화적 선언으로 여겼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내가 먹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불닭 먹방 영상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며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정부 규제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그 제품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었죠. 불닭 금지는 역설적으로 불닭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 규제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때로는 소비자들이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소비자가 이긴 이 싸움. 이젠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정부일까요? 기업일까요? 아니면 소비자 자신일까요? 이 질문은 식품 규제의 미래에 대한 더 큰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매운맛을 팔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철학을 전달했습니다. 본사 CEO의 이 말은 미국 경제 잡지 포춘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불닭 사태 이후
저희는 미국 내의 단순 공장이 아닌 식품문화연구소, 푸드테크랩 교육센터가 결합된 복합단지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미국 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텍사스 주정부와의 최종 협상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주지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왜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합단지를 구상하게 되었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본질은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정과 나눔의 철학이죠.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철학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주지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이 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50에이커의 부지와 세금 혜택을 제공했고 저희는 5년간 1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가 알려지자 미국 각지에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경제적 투자를 넘어 문화적 영향력을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복합단지 내에는 한국 식품의 역사와 철학을 소개하는 박물관, 한식조리 교육센터, 그리고 첨단식품기술연구소가 포함됐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생산 방식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AI를 활용한 품질 관리 시스템, 환경, 친화적인 패키징 기술, 그리고 개인 맞춤형 영양 분석 서비스까지 도입했습니다. 이는 스마트 푸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죠. CN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식품 산업의 강점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에 있습니다. 수천 년 된 발효 기술과 최첨단 생산 시스템을 결합하는 능력이죠. 불닭볶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고추장의 맛을 현대적 기술로 재해석한 것이니까요. 이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은 저희와의 협업을 제안했고 벤처 캐피털은 한국 식품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탠포드 대학의 식품혁신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식품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왜 단순 식품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진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음식을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닌 문화적, 사회적 가치로 보는 관점 때문입니다. 불닭볶음면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 3년의 연구 개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매운맛이 주는 즐거움과 도전 정신을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이죠. 이 강연은 미국 식품 산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존의 대량 생산, 저비용 중심의 미국 식품 산업의 문화적 가치와 혁신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입니다. 저희의 이러한 접근은 곧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텍사스 복합단지는 예상보다 빠르게 건설되었고 현지 고용 창출은 목표치를 50% 초과 달성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설이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지역 학교에서는 한국 요리 수업이 정규 과정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라면이 아닌 한국의 혁신 능력과 문화적 자신감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매워서 호기심으로 먹었어요. 그런데 자꾸 생각났어요. 18살 고등학생 제시카의 이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불닭볶음면이 FDA의 승인을 받고 6개월이 지난 시점. 저는 미국 전역의 소비자들을 만나는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그들이 왜 이토록 불닭에 열광하는지 직접 들어보는 것이었죠. 텍사스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제시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 도전 영상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냥 재미로요. 하지만 이제는 시험 기간마다 불닭을 먹어요. 매운맛이 저를 깨우고 도전 정신을 일깨워주거든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불닭을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 일종의 정서적, 심리적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뉴욕에서 만난 30대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할 때 저는 불닭을 먹습니다. 그 강렬한 매운맛이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거든요. 일종의 카타르시스랄까요? 시카고의 소방관, LA의 영화 감독, 보스턴의 의대생. 그들이 불닭을 소비하는 이유는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불닭은 그들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 의식, 때로는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G세대와 알파세대 사이에서는 불닭을 맛의 용기라고 부르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매운 불닭을 먹고 견디는 것은 일종의 성장 의식이 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샵, 불닭코레지 해시태그가 유행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목격하며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불닭의 성공은 단순히 제품의 맛이나 마케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들이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닭은 소비자들의 손에서 재해석되고 재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본사의 특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소비자가 만든 브랜드 불닭 현상의 문화적 분석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걸 라면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불닭은 이미 식품을 넘어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불닭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사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복합단지 내에 불닭 스토리 갤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불닭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이었죠. 벽면에는 불닭은 나에게 이다라는 문장을 다양한 언어로 완성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불닭은 나에게 도전이다. 불닭은 나에게 위로다. 불닭은 나에게 추억이다. 이 갤러리는 관광 명소가 되었고 매달 수천 명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다른 이들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불닭은 이제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문화적 소비라고 명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에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식품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사명과 같은 기업이 미국에 꼭 필요합니다. LA 주정부 상원의원의 이 발언은 불닭 사태 발생 1년 만에 나온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사명의 재초청서를 보냈고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학교 식단에 K라면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결국 한국을 파트너로 다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LA 시청에서 열린 한미식품 협력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불닭을 금지했던 FDA 담당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제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 식품의 문화적 맥락과 혁신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미국 식품 규제 당국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FDA는 한국 식품 기업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식품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싶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안전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제안은 곧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했습니다. 한미식품안전협력단이 설립되었고 저는 그 첫 공동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임무는 아시아 식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텍사스 복합단지는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유대도 깊어졌습니다. 저희는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푸드테크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고등학생들을 위한 한식 문화 체험 캠프도 운영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는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장기 보존 식품 개발에 저희의 기술을 활용하고자 했고 실리콘밸리의 한 기업은 불닭의 매운맛 조절 기술을 의약품 전달 시스템에 응용하려 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저 자신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단순한 마케팅 책임자에서 이제는 식품 문화와 기술의 가교 역할을 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문화적 브랜딩에 대한 강연을 하기도 했고 UN 식량농업기구의 자문위원으로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텍사스 주지사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이, 당신 회사의 복합단지가 우리 주에 가져온 변화는 놀랍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넘어 문화적 다양성과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 발전 모델입니다. 주지사의 말처럼 불닭 사태는 역설적으로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단순한 식품 기업이 아니라 문화와 기술을 융합한 혁신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해 말 저는 비즈니스 위크의 올해의 혁신가 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불닭 금지라는 위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혁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번 외면했던 브랜드를 이젠 누가 먼저 손 내밀고 있나요? 이것이 진정한 혁신의 힘입니다. 저의 이 말은 많은 기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문화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비전,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 이것이 바로 불닭 사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삼양 불닭복합단지, 텍사스 착공. 미국 첫 한국식 식품 기술 허브가 문을 엽니다. 불닭 금지 사태 발생 2년 만에
저희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외곽에 200에이커 규모의 복합단지가 완공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생산 시설이 아니라 생산, 유통, 교육, 체험, 연구까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푸드테크 허브였습니다. 무려 1,2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었고 간접적으로는 5,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개관식 날 저는 복합단지의 중앙광장에 서서 감격에 젖었습니다. 불과 2년 전 FDA의 금지 통보를 받았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 한국 대사관 인사들, 그리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공장의 개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의 힘, 혁신의 가치,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인간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2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FDA의 금지 통보, 직원들의 불안한 표정, 그리고 무너져가는 꿈. 하지만 지금 그 좌절은 더 큰 성공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불닭은 돌아온 게 아니라 진화된 형태로 미국 안에 뿌리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식품 생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와 기술,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새로운 실험입니다. 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첫 번째 생산 라인에서 나온 불닭볶음면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부터 현지 학생들까지 모두가 미국 땅에서 처음 생산된 불닭을 맛보았습니다. 복합단지는 단순한 공장을 넘어선 혁신의 공간이었습니다. 푸드테크 이노베이션 센터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함께 미래 식품을 연구했고 글로벌 푸드 아카데미에서는 전 세계 요리사들이 한식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푸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도 운영되어 식품 관련 창업자들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맞춤형 식품 연구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 유전자 정보, 생활 습관에 맞춘 맞춤형 식품을 개발했습니다. 매운맛도 개인별로 최적화된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었죠. 이 기술은 곧 의료계의 관심을 받아 환자 맞춤형 치료식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개관 6개월 만에 복합단지는 연간 1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불닭 생산 과정을 직접 보고 맞춤형 불닭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즐겼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는 이제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합단지 옥상 정원에 서서 휴스턴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식품 문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K푸드는 이제 산업이자 플랫폼으로 진화했고 한국의 혁신 능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포브스지는 이 현상을 불닭혁명이라 명명했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이 사례를 교과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즈니스 모델의 교과서적 사례가 된 것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불닭은 단순한 유행이었을까? 아니면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었을까? 아마도 두 가지 모두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꾸었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의 여정은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열어준 이 길을 따라 한국의 식품 문화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